근데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열이 많이 나고 몸살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몸이 이게 약간 완전히 뒤틀린다는 느낌이잖아요. 그 배가 쥐어짜듯이 너무 아파갖고 30분 정도 이렇게 낑낑대다가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담석증 발병률 국내는 약 4%, 서양은 약 10%였습니다. 서양에선 주로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은데 고지방식이나 비만이 주된 원인이죠. 국내에선 총 담관 담석 비율이 높은데 기생충 감염의 영향으로 담석증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최근 20년간 복강경과 로봇 담낭 결제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담낭 담석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는 많이 높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양에 비해 국내에서 좀 더 흔하게 발생하는 총담관 결석과 이로 인한 재발성 총담관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들께서 담낭을 떼내고 나면 담석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병원에 늦게 오시거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총담관 결석에 의한 급성 담관염은 폐혈증으로 진행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2, 3일만 병원에 늦게 오셔도 생명을 잃는 경우들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담석으로 담낭을 제거했더라도 지속되는 소화불량과 체한 듯한 증상, 상복부 통증, 발열, 오한,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담석이 남아있는 총담관에도 재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급성 담관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검사와 생겼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흔히 쓸개라 불리는 담낭과 담즙이 흐르는 담관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부산 경남에 특히 많이 생겨 주의가 필요한 침묵의 담독의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진단이 쉽지 않은 현실 속 쓸개와 담관 건강을 지켜온 든든한 주치 소화기내과 전문의 황준성 교수. 이전에 담석이 생겨 쓸개를 제거한 박문준 씨. 작년 말 갑작스런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원인은 다시 생긴 담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의식이 없다고 투석하시는 병원에서 오늘 집에 올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넘어갔더니까 아마 119가 저기 톨게이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 대란 나가지고 어디로 가지 못하고 해가지고 그날 아무 의식이 거의 없어 눈에 초점도 없었고 거의 하고 밤 10시에 수술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못 빼고 돌을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 돌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쓸개에 생기는 돌, 담석은 담즙이 돌처럼 굳어진 겁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 담즙은 쓸개에 저장되는데요. 쓸개를 제거했으니 담석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먼저 한 5개월 전에 그냥 엎어졌습니다. 땅에 넘어졌는데 꼼짝 못했어요. 그래 전화를 그래가지고 사람들 또 맞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왔습니다. 그때 이런 병인지를 모르고 그냥 뭐 진드기니 이런 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 피부과 가서 물어서 봤는데 진드기한테 물이 많다 하더라고. 거기서 또 진단 받을 새도 없었어요. 우리 나 혼수 상태에 왔으니까 내가 막 바로 응급실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고 뭐 지금 저렇게 버텨주신 것만 해도 참 고맙죠. 뭐 아버지 뭐 원래부터 군인 생활을 하셔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자식들한테 피해주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뭐 얼마나 또 계실지는 모르지만 연세가 있으니까 뭐 40대까지 좀 건강하게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석이 쌓이는지 모르고 방치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던 건데요. 그 이후로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본 환자는 5개월 전 총담관 결석에 의한 급성 화농성 담관염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던 환자입니다. 당시 응급시술을 통해서 총담관 결석이 다 제거가 되었고 외래에서 5개월 후 추적했던 CT에서 총담관 결석이 다시 재발한 소견을 보여 현재는 무증상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급성 담관염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서 오늘 다시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도에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을 삽입을 하여서 담도에 있는 결석들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응급수술로 담석을 제거한 결과 간 수치와 염증 수치가 호전됐습니다.
이후에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추적 검사에서 몸속에 자라난 담석이 발견됐는데요. 내시경과 조영제를 사용해 피부 절개 없이 시술로 담석을 제거해 줍니다. 우선 푸석푸석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가 꽤 커서 입구를 통해 나올 수가 없어서 돌을 부셔서 제거를 하는 장비를 다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게 부순 돌 보이시죠? 꽤 이렇게 큰 돌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내시경 화면에 보이는 이 돌들이 전형적인 갈색 색소성 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는 색소성 담석은 간 디스토마 등의 기생충이나 담관에 세균 감염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생기는데요. 재발도 많이 돼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추적 검사를 통해 빠르게 발견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결석을 제거했는데요. 시술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많은 양의 총담관 결석과 찌꺼기들이 생겨 있는 상태였고 일부는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크기가 커서 돌을 부셔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담관 결석이 양이 늘어나다 보면 담즙의 흐름을 폐쇄하게 되고 담즙이 정체가 돼서 급성 담관염, 급성 췌장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담관 결석은 재발이 확인된다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이 제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앞으로도 재발 위험성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고령으로 인해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성분이 젊었을 때와 좀 변화가 된 것, 그리고 담즙이 나오는 입구인 12장 유두부가 개실로 인한 변형이 생긴 것, 또 담석의 종류가 콜레스테롤 담석이 아닌 갈색 색소성 담석이라는 재발률이 좀 높은 담석이 오늘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총담관 결석이 재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의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담석을 제거한다는 김경진 씨. 20년 전 쓸개를 떼냈지만 총담관에서 담석이 재발했습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예, 어제 시술하고 나서 배가 아프시거나 혈변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혈변은 안 받고 어제 조금 불편하던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어제 시술을 하면서 약간 담도 입구를 칼로 절개도 좀 했고 돌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밤새 조금은 불편하셨을 수는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열도 안 나셨고 오늘 아침 혈액 검사도 비교적 깨끗해서 오늘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즙 보관소 역할을 하는 쓸개를 제거하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관을 통해 바로 십이지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담관에도 담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김경진 씨는 담관 협착이 원인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쓸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신데요. 그러면은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네네. 그럼 회충약을 평소에 그냥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회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바다회와 민물회가 있는데 디스토마는 원칙적으로 민물회 주로 많기 때문에 민물회는 섭취를 가급적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회충은 바다회에서 감염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회는 이렇게 잘 정제된 것들은 조금은 드셔도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 담즙이 나오는 입구인 십이지장 유두부가 함몰돼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건데요. 풍선 확장술로 길을 넓히고 총 담관에 생긴 담석은 제거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이젠 담석으로 인한 증상을 자각할 수 있는데요. 7번째 정도 되는데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너무 아파갖고 못 견딜 정도가 되면 이제 구급차 타고 올 정도였는데 이제 네 번째 정도 되니까는 명치랑 상복부랑 그 사이가 이제 발에 쥐가 나는 듯이 천천히 뭉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주먹으로 쫙 쥐어 짜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나면은 저는 일단은 평소에 돌이 잘 생기니까 병원에 찾아서 바로 CT를 요청하곤 합니다. 저는 위경련인 줄 알고 사람들이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냥 집 앞에 의원 가갖고 그냥 진통제 맞으면서 이렇게 속을 가라앉히는 약을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참았는데 진통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쥐어짜듯이 너무 아파갖고 방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낑낑대다가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앞으로는 그 고지방이,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지방이 문제인 것 같은데 고기를 좀 절식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단으로 좀 유지하면서 그 매번 할 때마다 좀 살을 좀 빼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렇게 그 체중 관리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석이 두려운 이유는 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담낭과 기타 담도암 발생률 1위 지역이 남자는 경남 함안군, 여자는 부산시 강서구였습니다. 진하게 보이는 곳이 발병률이 높은 건데 낙동강 유역은 민물고기회를 먹는 식습관이 남아있어 기생충 감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도암에 대한 간 흡충증 디스토마의 기여 위험도는 약 9.4%로 민물회를 먹는 식습관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담도암에 대한 확실한 예방법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된 담도암의 위험인자인 디스토마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민물 생선을 회로 먹는 식습관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하며 디스토마 감염의 징후가 있을 때는 기생충약을 복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흡연이나 총담관 낭종, 그다음에 체간의 기형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금연을 하시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담도암. 송종환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이상 증상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원인 모를 고열로 병원을 찾은 끝에 담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처음에 그때가 코로나 시기라서 그 병원 가기 전쯤에는 열이 많이 나고 몸살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2년에서 3년 전에 항달 수치가 높다고 그때 CT도 한번 찍었었거든요. CT 찍었는데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상하다, 왜 그렇게 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해지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흘러갔죠. 뒤늦게 발견했을 땐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에 이어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했죠. 수술 과정에는 아무래도 회복할 때 진짜 마취를 깨고 회복되는 이제 그 과정에 배에 복수가 차서 몸무게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복수 좀 빠지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그 했었고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크게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겪어내야 되는 그런 극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크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고열로 병원을 전전하던 중 황준성 교수는 급성 담관염을 의심했고 암의 원인일 수 있음을 파악했죠. 3년 전 처음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 병원에 오시기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상복부 통증과 불편감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간헐적으로 열감과 오한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 감염증을 의심을 하고 여러 병원들에서 코로나 검사만 받고 지내셨었는데 제가 진찰을 한 결과 급성 담관염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CT와 MRI를 시행을 하였을 때 이 담도, 간문부 담도가 이렇게 종양에 의해서 막혀있는 소견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 ERCP라고 하는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담도 배액관을 삽입을 해서 담관염을 해결을 하였었고 이렇게 부어있는 담낭에 대해서는 피부와 간을 경유하여 담낭을 배액하는 경피경간 담낭 배액술을 시행을 하여서 급성 담관염과 담낭염을 우선 해결을 하였습니다. 염증이 다 호전되고 난 후에 간문부 담도암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수술 후에는 보조 항암요법을 6개월간 시행을 하였습니다. 치료 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네, 엊그제 서울에 검사하고 네네. 그 회사
잘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배 많이 안 아프시고 열 안 나시고요? 예. 요새 뭐 체중이 빠지거나 배 아프고 열 나고 이런 건 없으시죠? 아니 체중은 한 1, 2kg 정도 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워낙 큰 수술 받으셨고 항암까지 하셨기 때문에 체중이 줄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조금씩 부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 저는 이제 조금 불어서 또 그게 또 이제 걱정이 조금 되긴 됐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아버님께서 비만하거나 그런 상황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잘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뭐 근력을 조금 근육량을 늘리는 게 좀 필요하죠. 평소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 지내고 오세요. 예. 네. 예. 보통 수술을 받은 암 환자분들을 완치 판정을 하기까지는 5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현재 환자분께서는 3년 동안 재발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시고 완치 판정까지는 2년가량의 시간이 아직 남은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담도암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도 위암과 대장암과는 달리 재발률이 좀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하는지를 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흡연, 이런 생활습관, 식습관 같은 것들을 각별히 관리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의 관찰해야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다른 의사분들하고 좀 많이 틀리게 제가 봤습니다. 다른 환자분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참 성심껏 참 내일처럼 그렇게 돌봐주시고 저 역시도 서울에 올라가는 응급상황이든지 위급상황이 있을 때도 보면 항상 교수님이 모든 걸 이제 빨리 진척될 수 있게끔 빨리 회복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말하면 1차적으로 제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교수님 덕분이죠. 항상 그 고마움을 갖고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간 치료에 전념하며 긴 시간을 견뎠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건강도 회복했는데요. 항암 치료의 고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듯 앞으로 건강을 지키며 힘차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암은 주위에서 이야기 들어도 그렇고 이게 평생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꾸준히 노력하고 관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중간에 틈틈이 스트레칭 하면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그래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가족들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내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평소 심한 속쓰림이 있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는 최하정 씨. 처음에는 복부가 되게 압박이 심해가지고 열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이게 몸이 이게 약간 완전히 뒤틀린다는 느낌 있잖아요. 식은땀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병원 오기 응급실에 있을 때까지도 계속 그랬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그 순간적으로 한두 시간만 아프다 생각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그게 췌장 염증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다 부었었거든요. 열도 많이 나고. 제가 생각해도 되게 위험했고 옆에 같이 있는 우리 딸도 옆에서 같이 했는데 같이 막 울고 했었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엄마가 아프다는 전화를 듣고 엄마를 데리러 갔는데 정말 태어나서 엄마가 저렇게 아파하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가 이제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토로하시고 쓰러져 계신 상태에서 정말 그때 조금 많이 솔직히 엄마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정말 아파하셔서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복통의 원인은 담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 담관염, 췌장염이었습니다. 약물로 치료를 했는데 이후 췌장에 11cm 크기의 낭종이 생기는 합병증까지 발생했는데요. 상주 환자분께서는 본원 내원 3개월 전에 담석에 의한 급성 췌장염을 앓았던 환자분이십니다.
급성 췌장염은 약물 치료로 당시에는 잘 해결이 되었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계속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하는 증상이 반복되어서 타 병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췌장염이 있었던 자리에 크게 췌장 가성낭종이라는 합병증이 생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성낭종을 배획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의뢰가 되었었고 당시 내시경 초음파 유도화 가성낭종 배획술이라는 시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성 췌장염과 가성낭종에 대한 치료를 완료를 하였었고 이 급성 췌장염을 일으켰던 원인이 담석이었기 때문에 예방적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환자분께서 담낭 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원을 하였었고 그로부터 한 달 반 후에 다시 급성 췌장염과 급성 담관염이 재발을 해서 본원에 재입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담도내시경을 통해서 급성 담관염을 치료를 하였고 이어서 복강경적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하였던 환자입니다. 현재는 많은 부분들이 호전이 되어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하정 씨는 극심한 고통을 2번이나 겪으면서 처음에 바로 제거할 걸 후회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그동안 또 소화 잘 되고 배 안 아프시고 네. 열도 안 나셨고요. 네. 이러한 치료들을 받고 계실 때와 지금 상태는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되셨죠?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면서 너무 안심이 돼요. 이제는 드시고 나서 네. 속이 많이 더부룩하거나 아픈 적은 네, 없으셨죠?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께서 담석의 증상을 흔히 소화불량, 위경련, 체기 이런 것들로 좀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위장약만 복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담석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 담석 때문에 급성 담관염이나 췌장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들이 생겼을 때는 담석이 있는 담낭을 제거해주는 수술까지 완료를 해야 지금처럼 재발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추적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었고 다음에 한 번 정도만 또 괜찮고 췌장 나머지 염증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면 그냥 우리가 건강검진 일정에 맞춰서 점검을 받고 지내셔도 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술과 수술 전에는 환자분께서는 조금만 과식을 해도 배가 아프고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췌장염과 담관염을 치료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현재는 식사도 잘하고 있고 복통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벼운 소화불량 정도로 여겼던 증상, 지속되는 불편함을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우리가 체한 거랑 그다음에 이게 급성으로 해서 췌장염까지 확대되는 거에 이게 담낭이 이렇게 우리 담석이라고 하잖아요. 담석을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제가 직접 느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험을 저 주변 사람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게 급치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더 심해지고 악화지기 전에 꼭 병원에서 미리 진료받고 우리가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생활 중 스트레스 해소는 늘 야식과 맥주였는데요. 이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저녁이든 아침이든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조깅이라든지 걷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이 날 때마다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도 한 2-30분 정도 걷는 거를 조금 원래는 좀 많이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몸소 느낀 경험이어서 지금 아직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엄마가 많이 괜찮아지고 이제 평소대로 돌아오신 것 같아가지고 기분도 좋고 이제 앞으로 같이 엄마가 지치지 않게 같이 한번 운동도 하고 식단도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담독의 질환의 초기 증상은 속 더부룩함, 소화불량, 약간의 발열 등으로 나타나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최근 내시경 기술이 발전해 미세 병변까지 정확히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평소 지속되는 이상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
세계 담도암 발생률 중에서 국내 담도암 발생률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 않은 질환입니다. 담도암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내시경 술기들의 발달, 특히 경구 담도경 같은 진단 기법들이 여러 병원들에 보급이 되고 또 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더욱더 확충이 되길 기대해보며 면역항암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어 환자분들께서 끝까지 치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